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김경래 최강 시사. 네, 코로나19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만은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원에 한번 가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이게 답답하니까요.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날씨도 좋고 꽃 구경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고 물론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 그러고 있지만요. 그리고 교회들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한 쪽도 많이 있고요. 클럽이나 이런데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걸 내렸지만은 유사 영업장에는 여전히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이런 쪽이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숫자만 보셔서 전문가와 함께 진짜 그런 건지 우려할 부분은 뭔지 좀 짚어볼게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숫자만 보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계약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기대 섞인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라고 보는 게 지금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합리적일까요? 네, 지금 일주일 이상 매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그래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강력한 거리두기를 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집중력이나 참여도가 지난 3월 마지막 주말부터 이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어제는 일요일이 부활절이라는 어떤 종교적으로 중요한 시기였고, 네.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동이나 사회적 접촉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선거일이 있어서 큰 이동이나 접촉이 발생할 예정이라서 이런 이동이나 접촉의 증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런 접촉이 일어난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후에 실제 결과물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말까지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명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측을 하시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여기서 관리가 잘 되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코로나 외국에서 지금 한참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관리가 잘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좀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이게 외국이 잠잠해질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국내에서 유행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2, 3주간의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그런 양상에 대한 변화를 4월 말까지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4월 말까지도 만약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안 나오는 날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내 유행은 분명히 이제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확진자 수를 보시면 상당수가 해외 유입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숫자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전체적인 완벽한 코로나19의 종식은 결국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 같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유행이 아직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고, 네. 또 이제 남반구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아프리카의 유행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들의 유행이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져야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입자가 안 생기고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은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어떤 사태의 정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네. 좀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최고 정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예, 유럽은 정점을 좀 지나가지 않나라는 상황인데, 네. 워낙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사회 구조나 아니면 인구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재개한 곳이 꽤 많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000곳 정도의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상당수 교회에서는 다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켰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안심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뭐 저도 뭐 종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지만 어쨌든 뭐 이 감염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완벽한 방역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전한 상황이 결국에는 유행의 또 다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설득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방역 입장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전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좀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얘기했어요. 조용한 전파는 더 찾아내기 어렵다. 이 조용한 전파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감염병이 뭐 항상 그렇듯이 한 명의 환자가 있더라도 이제 큰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증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접촉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눈에 띄게 감시망에서 보일 정도가 되려면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야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전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용한 전파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확진 검사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방역 당국에서 걸러내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활 방역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생활 방역이라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인데요. 먼저 이제 생활 방역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정의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생활 방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조정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개발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생활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뭐 간단하지도 않고 또 개인이나 조직 단체가 고민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차이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방역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군요. 네, 아직 그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를 그 정부에서는 아마 그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 방안을 만들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발표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 그 청취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일까지의 어떤 그 사회적 접촉이 증가한 부분을 4월 말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생활 방역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좀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는 그래도 힘들어도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전체 지도를 완성했다. 그럼 이게 백신 개발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를 갖고 있고요.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려면 바이러스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고 이런 안정적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려면 이용하기 쉬운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바이러스의 취약한 구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든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쁜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어오지만은 8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게 생활 방역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 4월 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님이었고요. 아까 저희들이 선거, 총선 얘기 쭉 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T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으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 9,843명을 접촉해서 최종 1,509명 응답을 완료한 5.1% 응답률입니다.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이거. 자, 내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내일도 총선 특집으로 이어질 거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4월 1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